아까 말씀하신 그 여당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이 부분에 대한 무공천안이라는 것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가 지금은 전혀 뭐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조차도 사실 없이 그냥 자신들은 뭐 공천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됐어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했죠. 그렇죠. 여론의 그 방향이나 여론에 대한 그 비난이 사실은 여당에 꽂히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은 단 하나인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이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60몇 %. 모든 경우에 여권의 웬만한 허물이든 뭐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지지 계층이 굉장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옹립을 하는 그런 부분의 지지도가 근데 굉장히 그게 있고요. 한 보통 50% 거기에 정도였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더 올라갔죠. 박근혜 대통령은 네. 어떤 대외적으로 하는 어떤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또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명백한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국가 안보 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면 다소 그 지지율이 흔들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대외적으로 뭔가 신뢰를 추락시키거나 또는 어떤 대외적인 외교 잘못된 또는 안보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소위 공격당할 만한 포인트가 없었다는 거죠. 공격당할 포인트가 그렇죠. 없었다. 거기다가 또 일단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성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도도 잠재적 지지도도 받고 있어요. 네. 지지도 왜 받고 있어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이 사회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래 경제 성장, 민주화 과정이 있으면서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뭐 좌우의 날개처럼 그야말로 치고받고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그 여러 가지 이 사회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죠. 그걸 혼란이나 아주 나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리딩 계층들 또 정치 집단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시민사회 영역이 커지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 1년에 몇 년 동안에 걸쳐 정권이 두 차례 바뀌는 과정 동안에 이제는 사상 앞에 막히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 앞에 경기는 어렵고 앞날의 전망은 없고 청년 세대들은 오로지 취업이 목표이지 인생에서 원대한 꿈이나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여지도 없이 위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힘센 사람에게 기대자 하는 그 심리가 보편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당장 인터넷을 들어가면 그게 금세 보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의 각종 수많은 토론 공간에서 이른바 진보 논객 내지는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더 많았어요. 지금 그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아주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블로그 또는 그런 사이트가 아주 득세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회에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갖고 그걸 주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버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연령층들 그리고 우파적 또는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인터넷을 이렇게 뒤덮고 있고 일반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수화. 좋은 얘기 좀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70% 가까이 지지하는. 저는 좀 그냥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좀 반대 네. 의견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넷 공간에서 좌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참여정부라든가 김대중 정권 10년 동안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보수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권하다 보니까 그건 사회 현상이라 보여지고요. 그걸 가지고 뭐 보수 언론이 이 인터넷상에서 할부치는 게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좀 보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대북관계, 외교적인 성과.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 취임 후에 지지층이 더 넓혀지고 더 두터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있느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클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둘러싸고 물론 인사청문회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친이축 비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통이다. 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100% 국정 운영에 올인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친인척도 거의 없고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고.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을 둘러싼 어떤 비리라든가 이야기 스타일 자체가 비판 없죠. 자체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클린하다. 클린하죠. 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 생각에는 네. 그 박근혜 이 대통령이 뭐 어느 나라든지 집권하고 나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당선될 때 많은 지지를 얻었다가 계속 무슨 사건 터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쇠고기 사건,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뭐 될 때부터 좌우 이념 갈등을 많이 부추겨서 떨어진 게 그 이때까지 추세였는데 박근혜 대통령만은 이때까지 추세와 다르게 자 60%라면 현직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더 지났는데 60%한 건 제 생각에는 좀 아주 특이한 현상 같습니다. 60%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예, 네. 높으니까요. 네. 보통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40% 네. 근처에 와 있거든요. 지금 특이한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높은 사람 푸틴 정도입니다. 네. 그 크리미아 아, 그거는 아주 지금. 병합하면서 아우, 예. 크림물 우리가 먹었는데 러시아가 그거 뭐 올라가요. 그래서 저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사회도 우리도 대만도 어떤 먹었는데. 이념에 아까 네. 우리 김갑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념에 있죠. 네. 여기에서 조금씩 탈출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이념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반대쪽은 항상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념에서 탈피하고 그다음 실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실수를 안 했다. 예, 아, 그리고 그렇구나. 대북 가장- 정책에서는 아. 뭐 아주 그 일관된 자세를 네. 보이고 그다음 또 김정은이 계속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아, 김정은이 도와줬고. 무인기도 띄워주고 뭐 한 이러니까요. 가지 더 감성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았던 것은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100% 환수를 했다는 그것에 대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역대 정권의 알턴 이일 수도 있고 마치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본인들 또한 거기에 진 빚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심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해냈다라는 것,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뭐 판결로만 됐지 이것은 절대 추징금은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여간 생각했었던 것이 아, 실제로 전두환 현실화되면서 네. 아 박근혜라는 소위 그 대통령이 환수한 거. 이런 식으로 알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 박수 칠 일이에요. 네. 근데 불과 1년 전의 기억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1년 네. 전에 이런 자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40% 이하로 밑도는 윤창중 사건 전후로 해갖고 네, 있었죠. 취임 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네. 많이들 염려를 했었죠. 네. 즉 지지율의 등락이라는 건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네.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뭐냐면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였냐면 복지 강화, 남북 간의 평화 추구, 그 밖에 몇 가지 경제 민주화 등등이 다 뭐였냐면 서민 생계를 살리자는 거였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이 상당한 정도 재벌 대기업들이 양보를 해서 출자를 해야 되고 법인세를 높여갖고 재원을 모든 게 그 모든 것 중에 지켜진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보기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 제기할 엄두조차도 없는 지금 분위기란 말이죠. 우리 사회의 역동성. 이 남미 사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참조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수준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비판도 뭐 어떤 그런 어떤 집단의 목소리도 없어져 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 버리면서 남미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추락하는 힘을 합쳐서 모습인데 남미로 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불길한 전망들이 다 많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들, 경제 주체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이것들이 가시적으로 다가와서 한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의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유감없이 어떤 정당이고 상관없이 박수를 칠 텐데 지금 과연 그것인가? 숨죽인 지지율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네, 거기서 사실- 반론을 좀 네, 제시할게요. 반론. 예. 왜냐하면은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면 바로 그 야당도 한몫을 하거든요. 무기력한 야당 때문에 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방금 제기했던 그런 문제 바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야당이 그동안 민생 이슈보다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공천
기초공천을 폐지하냐,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접근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섰는데 기초공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공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싶으면 야당이 잘하면 됩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안만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야당 쪽에다가 지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